예고편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함경북도 방직공장 기숙사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정아리는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19살의 몸은 추위보다 두려움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은 깊었고 기숙사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였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번이던 배급이 한 번으로 줄었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말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옆방에 있던 언니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아리는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지의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 사라진 친구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있으면 죽어요. 제발 살아요. 아리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고 가늘었지만 또렷했던 그 목소리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산은 검었습니다.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보위부의 순찰이 끝나는 시간은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아리는 2주 동안 그들의 동선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30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만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4시 25분이었습니다. 아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은 이미 며칠 전 준비해뒀습니다. 옷 2벌, 물병 하나, 민지의 수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가져갈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뛰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1층 뒷문을 지나 창고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2월의 함경북도 새벽은 뼈를 애는 듯 추웠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 담장을 넘었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힘을 주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몸을 던졌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은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건너야 했습니다. 저강 너머가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아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아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강을 건너 산으로 올랐습니다. 나무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발이 부딪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뒤에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철조망까지 가야 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아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철조망 밑으로 좁은 틈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판 것 같았습니다. 아린은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을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낮췄습니다. 철조망의 날카로운 끝이 등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손으로 땅을 움켜쥐고 몸을 끌었습니다. 마침내 빠져나왔습니다. 아린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손은 피로 범벅이었고 등은 찢어진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해냈어. 민지야, 언니 해냈어. 그때였습니다. 강렬한 불빛이 아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움직이지 마. 낮은 목소리가 새벽을 갈랐습니다. 아린은 눈을 들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남한 군인이었습니다. 아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도망칠 힘도 말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군인은 총을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너머로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린은 그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깊었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깊었습니다. 박지훈은 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DMZ 야간 순찰 3년차. 그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어온 사람을 직접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라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후방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무전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손, 찢어진 옷, 떨리는 어깨,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 지훈은 그 눈을 봤습니다. 살려달라는 무언의 외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일어서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아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젊었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지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규정을 떠올렸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발견 시 접촉 금지, 즉시 보고 및 대기. 하지만 눈앞의 소녀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치고 지친 사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훈은 총을 어깨에 메고 다가갔습니다. 아린은 움찔했습니다. 지훈은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안 다치게 할게요. 그는 천천히 아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린의 몸이 흔들렸고 지훈이 재빨리 받쳤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예, 괜찮아요. 아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걷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초소까지는 200m 거리였습니다. 아린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두 사람의 숨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문을 열고 아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안은 밖보다 따뜻했습니다. 간이 침대와 책상, 그리고 간단한 의료도구가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지훈이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아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훈은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소독약과 붕대, 연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아리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은 흙과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고 손가락 사이사이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물에 적신 거즈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아프면 말해요. 괜찮아요. 아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표정을 힐끗 봤습니다. 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지훈이 붕대를 감았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응급처치였지만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등도 다쳤죠? 아니요, 괜찮아요. 피가 옷에 배어 있어요. 아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깨끗한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입고 싶으면 쓰세요. 뒤돌아 있을게요. 지훈은 몸을 돌렸습니다. 아리는 망설이다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등의 상처가 옷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예, 조금만요. 아리는 서둘러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크고 헐렁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다 입었어요. 지훈이 돌아섰습니다. 아리는 티셔츠 소매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초콜릿 한 개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아린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이거. 배고프죠? 먹어도 돼요. 아린은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아린이요. 나이는요? 19이에요. 혼자 왔어요? 예. 지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야 할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는 초콜릿을 천천히 씹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전기를 봤습니다.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미 규정을 어겼습니다. 더 늦으면 문제가 커질 것이었습니다. 아린 씨. 예. 지금부터 상부에 보고해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올 거예요. 아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잡혀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요? 여긴 나만이에요. 아린 씨 같은 사람들을 돕는 곳이 있어요. 아린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조사받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살 수 있다는 말에 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말이었습니다. 지훈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초소 3번, 보고드립니다. 북한 이탈 주민 1명 발견했습니다. 여성, 19세, 부상 있음. 응급처치 완료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상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30분 안에 인계 차량 도착합니다. 지훈이 아린을 봤습니다. 아린은 불안한 표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요? 아니요.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시 못 보는 건가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30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린도 따라 나왔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정아린 씨 맞습니까? 예. 국가정보원입니다. 동행하시죠. 아린은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잘 지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했어요. 정말로.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새벽은 끝나고 있었고 동쪽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공간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 초콜릿 포장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색 벽, 회색 천장, 회색 바닥. 아린이 눈을 뜬 곳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국가정보원 합동조사센터. 차에서 내린 뒤 아린은 이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라는 말과 함께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게 어제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는 아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아린 씨, 맞죠? 예. 나이는 19입니다.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시요. 남자는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가족관계 말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1명 있어요. 직업은? 아버지는 군인이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오빠도 군인이에요. 남자의 펜이 멈췄습니다. 군인? 예. 아버지 계급은? 대좌예요. 남자는 아린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아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군 간부 집안 딸이 왜 혼자 탈북했죠? 살고 싶어서요. 가족은? 모르게 나왔어요. 왜요? 말하면 못 나오게 했을 거예요. 남자는 다시 뭔가를 적었습니다. 길게 적었습니다. 아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연락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쪽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은? 없어요. 임무 받았습니까? 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무요? 대답하세요. 없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린이 물었습니다. 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조사 끝날 때까지요. 얼마나 걸려요? 사람마다 달라요. 남자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린은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지훈이 감아준 것이었습니다. 하얗던 붕대는 이제 약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그 목소리. 아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같은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질문도 비슷했습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살고 싶어서요. 가족은 왜 두고 왔습니까? 함께 올 수 없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무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하고 있어요. 남자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린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버지가 대좌면 집안이 괜찮았을 텐데요. 배급이 끊겼어요. 대좌 집안도요? 예. 남자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가족이 보낸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정보 수집 목적으로요. 아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떠세요?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의심받는 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여자가 왔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남자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아린 씨, 힘들죠? 괜찮아요.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예.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여기 왜 왔어요? 살려고요. 가족 생각 안 나요? 나요.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보고 싶지 않아요? 아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근데 돌아갈 순 없어요. 왜요? 거긴 죽는 곳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시켜서 온 거 아니에요? 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럼 증명해봐요. 어떻게요? 당신 말이 진실이라는 걸요. 아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상처? 두려움? 민지의 수첩? 여자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린 기다릴 수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질문 방식만 달랐을 뿐 내용은 같았습니다. 왜 왔나요? 누구를 만나나요? 임무가 뭔가요? 가족은 알고 있나요? 아린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밤이면 혼자였습니다. 형광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켜져 있었습니다. 언제가 낮이고 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을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여기가 더 나을 거라고 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철조망 너머가 자유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감옥 같았습니다. 벽은 다르지만 갇힌 건 똑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민지가 떠올랐습니다. 언니, 여기 있으면 죽어요.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언니 여기서도 죽을 것 같아.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또 남자가 왔습니다. 처음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린 앞에 앉았습니다. 정아린 씨.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진짜 혼자 온 겁니까? 예. 임무 없습니까? 없어요. 남자는 한참 아린을 봤습니다. 아린도 그를 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조사 끝났습니다. 내일 정착센터로 이동할 겁니다. 아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예. 저 믿어주시는 거예요? 남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기 둘 이유도 없네요. 남자는 나갔습니다. 아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펴봤습니다. 붕대는 이미 며칠 전 풀렸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아린의 마음속엔 작은 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착센터는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아리는 3층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았지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사센터와는 달랐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본 햇빛이었습니다. 아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남한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담당 상담사는 김선영이었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린 씨, 적응 프로그램은 3개월이에요. 한국어 교육, 생활 교육, 직업 교육 받게 될 거예요. 예.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선영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아리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부터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다른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핸드폰, 편의점, 지하철. 북에서는 쓰지 않던 말들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빨랐습니다.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리는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나 혜진이야. 너는? 아린이에요. 나이는 19이요. 어머, 나보다 어리네. 나 23이야. 혜진은 밝았습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린은 주로 들었습니다. 여기 적응하기 힘들지? 나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그래요? 응. 사람들 다들 친절해. 물어보면 다 알려줘. 혜진의 말에 아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리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버스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도 알았습니다. 핸드폰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지를, 가족을, 그리고 지훈을. 잘 지내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의 목소리.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궁금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지낼까? 아직도 DMZ에 있을까? 12월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의 첫눈이었습니다. 아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북에서 보던 눈과 똑같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눈 오네. 혜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응. 장 보러 갈래? 우리 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좋아.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아리나, 너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게 뭐야? 혜진이 물었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 맞아. 나도 그게 제일 좋아. 아무데나 갈 수 있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과 간식을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착센터가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린의 발이 멈췄습니다. 저 사람. 혜진이 물었습니다. 왜? 아는 사람이야? 아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아린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지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아린 씨? 네. 아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혜진은 눈치껏 먼저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궁금했어요. 잘 지내나 해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알아보는데 시간 좀 걸렸어요. 지훈은 조금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린도 따라 웃었습니다. 들어갈래요? 밖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잠깐만. 좋아요. 두 사람은 센터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사는 잘 끝났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네. 힘들었지만요. 많이 힘들었죠? 괜찮았어요. 아린은 손을 내밀어 눈을 받았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서 녹았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 기억해요. 무슨 말이요? 괜찮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많이 도움됐어요. 조사받을 때도 여기 왔을 때도 힘들 때마다 그 말 생각했어요. 다행이네요. 지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여긴 어때요? 적응되세요? 조금씩요. 아직 낯선 게 많지만요. 시간 걸릴 거예요. 천천히 하면 돼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저기. 아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왜 절 도와주셨어요? 그냥 보고만 하셔도 됐잖아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것뿐이에요? 아린 씨 눈을 봤어요. 살고 싶다는 눈이었어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아린은 지훈을 봤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별 말씀을요.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추우시죠? 들어가실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그럼요.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지훈 씨. 네. 다음에 또 와주실 수 있어요? 아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훈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정말요? 약속할게요. 아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약속할게요. 뭘요? 잘 지낼게요. 여기서. 그래요. 그렇게 해요.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아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늦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연락할게요. 네. 지훈은 몇 걸음 걷다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아린 씨. 네.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훈도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아리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눈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있으니까. 희망이 생겼으니까. 눈 내리는 밤, 아린의 마음속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망원동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아린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낮엔 밥카페, 저녁엔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정아리는 그곳의 주인이었습니다. 22살이 된 아린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여유가 생겼습니다.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은 김할머니였습니다. 80대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셨습니다. 아리나, 오늘도 왔네. 할머니,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고맙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리는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정성이 담긴 한 끼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너도 먹었니? 네, 먹었어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드셨습니다. 아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가게는 특별했습니다. 탈북민과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무료 식사의 날이었습니다. 남은 나흘은 일반 손님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 하세요? 처음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따뜻함을 돌려주고 싶어서요. 아린의 대답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철조망을 빠져나온 새벽. 총을 겨눈 군인. 하지만 그는 총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아린을 살렸습니다. 조사센터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정착센터에서 적응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기억 덕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익숙한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내렸습니다. 25살의 지훈은 이제 경찰이었습니다. 탈북민 보호 담당이었습니다. 제대 후 바로 경찰이 되었습니다. 아린과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였습니다. 왔어요? 아린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응. 점심 먹었어? 아직요? 그럼 같이 먹자.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린은 간단히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손님 많았어. 할머니 3분, 탈북민 2분 오셨어요. 다들 잘 드셨고? 네. 할머니들이 맛있다고 하셨어요. 아린은 웃으며 비빔밥을 내놓았습니다. 지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다. 매번 맛있다고만 하시네요. 정말 맛있으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지훈이 물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왜요? 같이 갈 데가 있어서. 어디요? 가면 알아. 아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지훈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린은 조수석에 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 차는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차는 멈췄습니다. 아리는 밖을 봤습니다. 정착센터였습니다. 3년 전 그녀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응. 부탁받았어. 신입들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제가요? 응. 내가 어떻게 적응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리는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 15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민이었습니다. 나이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아리는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처럼요. 사람들이 아린을 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언어도 사람들도 생활도 무서웠어요. 아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왜냐면 여기가 죽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밥 만들어 드리는 일이에요.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행복해요.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힘들 땐 어떻게 버텼어요? 아리는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은 뒤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믿었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저를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힘들 거예요. 당연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정말로요. 아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질문도 많았습니다. 아리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끝나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떨렸어요. 근데 좋았어요. 잘했어. 고마워요. 데려와줘서. 아니, 내가 고마워. 와줘서.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지훈이 물었습니다. 제가 해줄게요. 우리 가게 가요. 좋아.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지훈 씨. 응. 고마워요. 정말로. 갑자기 왜? 그냥요. 항상 고마워서요. 지훈은 잠깐 아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나도 고마워. 뭐가요? 내 옆에 있어줘서. 아린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아린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지훈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린아. 응.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이렇게요? 응. 서로 옆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아린은 지훈을 봤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좋아요. 약속이야.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눈 온다. 아린이 말했습니다. 그러네. 두 사람은 창가로 갔습니다. 나란히 서서 눈을 봤습니다. 3년 전에도 눈이 왔었죠. 기억해.
그날 널 다시 만났잖아. 그때 정말 놀랐어요. 나도. 아리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죠? 응. 잘 살고 있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린 이미 너무 많이 이겨냈잖아.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조용히 덮어갔습니다. 아리는 생각했습니다. 철조망을 넘던 그날을,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을, 그리고 지금을 봤습니다. 따뜻한 가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지훈. 민지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잘 살고 있어. 너 말대로 살았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응.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 누군가의 내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서. 약속할게.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밤을 바라봤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넘어온 새벽의 용기가 이제는 사랑과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린의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지훈이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세상은 하얗게 덮여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희망처럼. 그렇게 아린과 지훈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